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콘서트가 당진에서 열렸습니다. 취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책을 찾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는데 콘서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안에서는 팜파스 그라스가 만발했습니다. 활짝 핀 가을 꽃들을 스마트폰에 담아봤습니다. 충남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대책은 무엇인지 이슈피플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성군이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우리나라 걷기 여행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6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충남에서 유일합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4명은 자녀 출산과 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당진에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을 여성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취업과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당진시 고용률은 7년 연속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하면 여성의 고용률은 25% 적은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패와 성공을 떠나 창업과 구직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유연근무가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냥 1년 동안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실험을 해보는 그 경험을 주는 그 프로젝트 팀이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패를 해도 좋다고. 네. 실험을 해보는 게 그게 두 글자로 줄이면 혁신이에요. 그래서 포항이 엄마 참손단, 시간 유연적인 이 아이돌홈 서비스 사업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선배들의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손님을 안 기다리는 거죠. 그냥 뛰쳐나갔어요. 어차피 손님 안 올 거니까. 그리고 재능을 한번 나눠봤어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언제 손님도 안 오는데 굳이 앉아서 있는 것보다 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당진에서 처음 진행된 여성잡 토크 콘서트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와 당진시에 바라는 정책 등을 주제로 2시간이 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가 오늘 이 잡 콘서트를 통해서 여성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고 또 우리 여성계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고 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당진시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며칠 뒤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도 느껴지는데요. 수목원에는 가을꽃이 활짝 폈다고 합니다. 한범호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찾아가 봤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팜파스 그라스가 만발했습니다. 꽃무리가 바람에 나부끼며 가을 분위기를 한껏 자아냅니다. 남미의 초원지대를 뜻하는 팜파스와 풀을 뜻하는 그라스가 합쳐져 이름 붙여진 팜파스 그라스. 억새와는 또 다른 식물인데 3m까지 자라는 큰 키와 은빛꽃이 매력입니다. 관람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저마다의 추억 쌓기에 나섭니다. 저희 오늘 어떻게 왔냐면 학교에서 진로 체험으로 왔고 여기 오니까 가을 느낌 나고 사진도 잘 찍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계단 양옆으로 줄지어 자리 잡은 빨간 꽃들. 꽃무릇이라고도 불리는 대표적인 가을꽃 석산입니다. 최근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꽃잎 사이로 퍼져나온 가느다란 수술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저 꽃무릇을 보니까 이제 가을이 멀지 않았다, 이제 가을을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뭐 봄에는 목련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가끔 오곤 했는데 이 또 가을에 와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SNS에서 인생사진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 핑크뮬리도 분홍 물결을 잃었습니다. 쥐의 꼬리처럼 생긴 억새란 뜻에서 쥐꼬리새라고도 불리는데 여름에는 초록색이었다가 9월부터 분홍색으로 물들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우리가 뭐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 꽃을 보면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젊은 것 같고 마음이 젊은 것 같고 이런 것을 보면 색깔도 은은해갖고 너무 멋있잖아요. 이 밖에도 물억새와 참억새 등 다양한 종류의 억새가 만개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지금 천리포 수목원에 오시면 가을꽃인 석산 그리고 대상황, 핑크뮬리나 팜파스 그라스 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1, 2주 이내에 많은 가을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많은 가을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을 식물들이 절정에 다다르면서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훈희 인구출산정책팀 주무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훈희 주무관입니다. 네, 이 저출산은 충남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현재 출산율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국 32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8.7%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전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8.2%가 감소한 14,380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의 경우에는 전국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우리도 또한 1.19명으로 전국 4위 수준이긴 하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같습니다. 충남도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212만 5,16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122명이 감소했는데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충남도에서는 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좀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우선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31.95세로 점점 늦게 결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7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결혼이 필요하다는 청년층의 의견은 남자는 13.4%, 여자는 11.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육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혼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여전히 남성의 5배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독박 육아를 하는 셈이죠. 네. 또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 또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소득 분포상 상위 10%의 결혼 비율은 82%이지만 하위 10%에서는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빈곤과 경제적 불안으로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도는 도정 3대 역점 과제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정하고 충청남도 저출산 등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는 출산보육 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전담 행정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에는 충청남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을 선포하고 3대 무상교육 실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남도 저출산 극복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총 149건에 1조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는 돌봄 분야가 65건으로 가장 많고 임신과 출산이 33건, 교육이 20건, 일자리와 주거가 19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시책들이 저희는 좀 많은데요. 네.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서 2,773개소의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임산부를 대상으로 119 구급 서비스와 임산부 우대금리 예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 안정을 위해서는 만 0세 모든 아이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충남 아기 수당이 작년 11월에 시행됐고요. 옛 도지사 관사를 활용해서 24시간 동안 영유아 보육을 제공하는 충남 아이 키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도 추진해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한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반값이고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출산 정책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하죠.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찾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500여 명이 참여하는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당이 각계각층의 도민께서 제안해 주신 365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단순 의견을 제외하고 280건에 대해서 그동안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한 자리가 어제 9월 19일에 있었는데요. 정책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제안 57건과 이미 추진 중인 정책 101건,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55건 등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각 분야별로 했고요. 대토론에 참여했던 도민분들도 일부 자리를 함께해서 의견을 더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280건의 그 도민 제안 검토 결과와 그 내용이 반영된 정책을 앞으로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도민과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보시고 더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을 선도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정훈희 인구출산 정책팀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네포뉴스 기사입니다. 홍성군이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소상공인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2018년 하반기 정책 지도로 발간된 충남 소상공인 개업 및 폐업업소 분포를 취합한 결과입니다. 우선 개업업소 수가 많은 충남 내 상위 3개 읍면동에 홍성군 홍성읍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성읍의 개업업소 수는 총 1248개로 1위인 논산시 취암동 바로 다음입니다. 개업업소 수가 폐업업소 수보다 많은 상위 3개 읍면동에서도 홍성군 홍성읍은 2위에 랭크됐습니다. 홍성군 전체 소상공인 수는 2,142개로 음식점이 908개 1위, 2위는 소매업 807개, 3위는 생활서비스업 245개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위 3개 업종 분포가 약 90%에 이릅니다. 한편 군은 확인된 통계를 토대로 소상공인 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불결제 방식 개선, 고객 신뢰 등 3대 서비스 혁신과 상인 조직 역량과 안전관리 등 2대 역량 강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동상가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합니다. 프리마켓 운영 지원과 명동상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사업에도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관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노제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 충남 당진 출신 김대건 신부가 1845년 서울에 머물면서 선교사들을 위해 제작한 조선전도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861년 제작된 대동여 지도보다 16년 앞선 조선전도는 지명을 한국식 발음의 로마자로 표기해 서구 사회의 우리나라 지명을 소개한 첫 번째 지도로 1855년에는 프랑스 지리학회보에 수록돼 6개 국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과 울릉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김대건 신부는 울릉도 동쪽에 독도를 그리고 로마자로 표기함으로써 19세기 중엽 이미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서구 사회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원본으로 추정되는 조선전도는 1846년 리부아 신부에게 전해졌는데 이 중 한 부가 중국 상하이 총영사 몽티니의 손을 거쳐 1855년 프랑스 왕립도서관에 기증돼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천주교 대전교구가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의 협조를 얻어 확인한 결과 당초 한 장의 지도 외에는 2장의 지도가 더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충남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부터 지난 16일까지
도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일본 수출 규제와 크게 관련 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2곳이 긴급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의 반도체 제조용 소재 등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렸으며 도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은 35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홍성군이 가을 우리나라 걷기 여행 축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걷기 여행 축제 대상 지자체를 공모했으며 홍성군은 결성읍성 둘레길과 홍주 천년 여행길을 제출해 선정됐습니다. 충남에서는 홍성군이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부산 동구와 강원 동해, 경북 영양 등 전국 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홍성군에는 앞으로 축제 개최를 위한 예산 2,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가 20일 개소했습니다. 지원본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난 7월까지 도내 지역 여성 세일센터를 통해 5,000명 이상의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 2019 하반기 성면 피해자 힐링 캠프가 20일부터 이틀간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성면 피해 인정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체험과 건강교실,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충남에는 폐성면광산 25곳이 위치해 있으며 자연 발생 성면 함유 가능 분포 면적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예산군과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힘을 모아 어르신 생신 축하 사절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축하 사절단이 관내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찾아가 생일을 축하하는 등 어르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하 사절단 사업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예산군 협의회 여성 회원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다가가 영화를 상영하는 찾아가는 영화제가 21일 서산 지곡면 오스카빌 아파트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아파트연합회 서산시 지회가 주최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영화 국가대표가 상영됩니다. 또 나윤한을 비롯한 초대 가수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흐린 가운데 오후에 남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주말 동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5도, 홍성 16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17도, 태안이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양이 23도, 당진과 홍성이 24도, 서산과 예산 25도, 태안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북상하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5m, 서해 남부는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링링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의 특징이 바람이었다면 이번 태풍 타파는 많은 비를 동반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